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밥 프록터와 나폴레옹 힐이 강조하듯이 진정한 부의 비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95%가 마인드 세팅을 통해 부를 이뤘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패러다임을 바꿔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방법들은 수십 년간 검증된 자기계발의 정수이자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비법이에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추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성공의 비밀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바로 마인드 세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밥 프록터는 성공의 95%는 마인드 세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다이어트, 독서, 투자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진리랍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평균 31%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해요. 마인드 세팅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만 봐요.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지만 일부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전환해 더 큰 성공을 거뒀죠. 이 차이가 바로 마인드 세팅의 힘이에요. 나폴레옹 힐은 생각은 현실이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며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깊은 통찰이에요. 헨리 포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마인드 세팅의 힘은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우리 뇌의 RAS 망상활성계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게 만들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 뇌는 자동으로 돈 버는 기회를 더 많이 포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의 비밀이에요. 마인드 세팅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의 작은 실천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되고 90일이 지나면 완전히 내 것이 돼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이런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답니다. 나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야 로 바꾸니 실제로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건 마법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많은 기회를 보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 결과예요.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하루 이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분명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밥 프록터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온다고 했어요. 이 말을 믿고 실천해보세요. 마인드 세팅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거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인드 세팅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패러다임이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대한 습관의 집합체예요. 밥 프록터는 패러다임을 프로그래밍된 신념 체계라고 정의했죠. 이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모든 믿음, 가치관, 행동 패턴을 포함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행동의 95%가 이 패러다임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운영체제가 구식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우리의 패러다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도 돈은 악의 근원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돈을 멀리하게 돼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랍니다. 패러다임은 주로 어린 시절에 형성돼요. 부모님이 우리 집은 가난해, 돈 버는 건 어려워라고 자주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7세 이전에 형성된 믿음이 평생의 행동 패턴을 좌우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쉽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나폴레옹 힐은 마음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다고 했죠. 핵심은 새로운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서 기존의 프로그래밍을 덮어쓰는 거예요. 마치 낡은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것처럼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단계는 자각이에요. 자신이 어떤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수학을 못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패러다임인지 질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과거의 한두 번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반화예요.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새로운 믿음을 최소 90일 이상 반복해야 뇌의 신경회로가 재편성돼요. 밥 프록터는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적고 읽으라고 조언해요. 나는 월 1,000만 원을 버는 성공한 사업가다 처럼 현재형으로 쓰는 것이 중요해요. 미래형으로 쓰면 뇌는 그것을 항상 미래의 일로 인식하거든요. 환경도 패러다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적인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 패러다임이 형성돼요.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패러다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오래된 패러다임이 저항하면서 이런 건 불가능해 라고 속삭일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것은 내 오래된 패러다임일 뿐이야. 나는 변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지형 목표 설정의 힘. 지형 목표란 밥 프록터가 제시한 혁신적인 목표 설정 방법이에요. A형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을 반복하는 것이고, B형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지 아는 것이에요. 반면 C형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지 전혀 모르는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목표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목표 설정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B형 목표만 세워요. 월급을 10% 올리자, 5kg 빼자 같은 목표들이죠. 이런 목표들도 좋지만 진정한 성장과 돌파구는 C형 목표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1년 안에 수입을 10배로 늘리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자 같은 목표들이에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포인트예요. C형 목표의 마법은 우리의 잠재력을 깨운다는 거예요. 뇌는 큰 목표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도 C형 목표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랐지만 가능하다고 믿었고 결국 방법을 찾아냈죠. 나폴레옹 힐은 큰 꿈을 꾸는 것과 작은 꿈을 꾸는 것의 노력은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월 100만 원 버는 목표나 월 1,000만 원 버는 목표나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비슷해요. 차이는 마인드셋과 전략뿐이죠. C형 목표를 세울 때는 가슴이 두근거려야 해요.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그 느낌이 바로 C형 목표의 신호예요. 목표를 생각할 때, 와,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걸 이루면 정말 대단할 텐데 라는 흥분이 느껴져야 해요. 이런 감정적 에너지가 목표 달성의 연료가 돼요. C형 목표 설정의 핵심은 구체성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월 수입 2천만 원을 달성한다처럼 구체적이어야 해요. 날짜, 숫자,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면 뇌가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밥 프록터는 이를 명확성의 힘이라고 불렀죠. 편안한 영역에 머물면 성장이 없어요. C형 목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이 새로운 능력과 기회를 만들어내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로 시작했답니다. C형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은 어떻게 보다 왜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달성하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를 명확히 하세요. 강력한 이유가 있으면 방법은 저절로 나타나요. 우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고 밥 프록터는 말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시형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밥 프록터는 이를 위한 3가지 핵심 규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결정, 시각화, 규율이에요. 이 3가지를 마스터하면 누구나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답니다. 수많은 성공 스토리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첫 번째 규칙인 결정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결정이란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 가지에 전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가 아니라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해요. 나폴레옹 힐은 확고한 결정의 순간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죠.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결정을 내릴 때는 구체적인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2025년 12월까지 온라인 비즈니스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공한 사업가다 처럼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요. 이 선언문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감정을 담아 느껴보세요. 뇌는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인 시각화는 상상력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했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어떤 기분인가요?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으로 인식해요. 시각화를 할 때는 감정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기쁨, 자부심, 감사함을 미리 느껴보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 전에 멘탈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들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의 감동을 미리 경험하죠. 세 번째 규칙인 규율은 꾸준한 실천을 의미해요. 밥 프록터는 최소 90일 동안 새로운 습관을 지속해야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했어요.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고 강화되는데 약 3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90일의 법칙이 중요한 거죠. 규율을 지키는 비결은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명상하기, 긍정 확언 10번 읽기 같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변화로 이어져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도 1%의 개선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고 했죠. 이 3가지 규칙을 동시에 실천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확고한 결정이 시각화에 힘을 주고 생생한 시각화가 규율을 지키게 하며 꾸준한 규율이 결정을 현실로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 변화의 선순환이에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밥 프록터와 나폴레옹 힐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반응하는 삶에서 창조하는 삶으로의 전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반응하며 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상황을 창조하며 살아요. 이 차이가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경계선이죠. 반응하는 삶이란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삶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좌절하고, 누가 비판하면 상처받고, 실패하면 포기해요. 반면 창조하는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면 새로운 기회를 찾고, 비판을 받으면 성장의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며, 실패하면 더 나은 방법을 찾아요. 태도 전환의 핵심은 책임감이에요. 자신의 삶에 100% 책임을 지는 거죠. 내 탓이야가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어 라는 관점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향한 태도도 중요해요.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봐야 해요. 돈은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실제로 세계적인 부자들은 모두 가치 창출에 집중했고 부는 그 결과물이었죠. 끈기와 인내심도 성공적인 태도의 핵심 요소예요. 나폴레옹 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고 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태도가 기적을 만들어요. 정직함과 진실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정직을 포기하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게 돼요. 워런 버핏은 신뢰를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정직한 비즈니스, 진실한 관계가 지속 가능한 성공의 토대예요. 조화로운 인간관계도 성공의 필수 요소예요. 혼자서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의 정신으로 접근하면 결국 더 많은 것이 돌아와요.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자 성공의 비밀이에요.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이 주어져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겨요.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인생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밥 프록터는 반복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의 의식이 문직이라면 잠재의식은 거대한 창고예요. 이 창고에 무엇을 저장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긍정적인 생각과 목표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면 잠재의식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4시간 일하게 돼요. 반복의 과학적 원리는 신경과 소성에 있어요. 우리 뇌는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에 따라 신경회로를 재구성해요. 처음엔 좁은 오솔길 같던 신경 경로가 반복을 통해 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어색하던 긍정적 사고가 나중엔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요. 과학이 증명한 기적의 원리예요. 나폴레옹 힐은 자기 암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목표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감정을 담아 느끼라고 했죠.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읽는 거예요.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야 해요. 반복의 방법은 다양해요. 쓰기, 읽기, 듣기, 시각화하기 등 모든 감각을 동원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특히 손으로 쓰는 행위는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요. 목표를 매일 10번씩 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화는 반복의 궁극적 목표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내면화된 믿음은 자동으로 행동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나는 돈을 잘 번다가 내면화되면 돈 버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포착하고 행동하게 돼요. 반복의 황금 시간대가 있어요. 잠들기 직전과 일어난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문이 열려 있어서 메시지가 더 깊이 침투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프로그래밍했답니다. 토니 로빈스도 매일 아침 이 루틴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반복할 때 주의할 점은 부정적인 것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운이 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그것도 현실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메시지만 반복해야 해요. 말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답니다. 반복과 내면화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에서 나는 부자다로 정체성이 바뀌면 모든 게 달라져요. 행동, 선택, 관계, 모든 것이 그 정체성에 맞춰 재편성돼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당신도 새로운 정체성을 반복해서 만들어 보세요. 성장은 항상 불편함과 함께 와요. 나비가 되려면 애벌레는 고치 속의 어둠과 답답함을 견뎌야 하듯 우리도 성장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해요. 이것이 변화의 필수 조건이죠. 불편함은 성장의 신호예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느끼는 그 떨림과 두려움은 정상이에요.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프듯 정신적 성장도 불편함을 동반해요.
이를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불편함을 찾아 나서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영업하는 것, 실패할 수도 있는 사업에 도전하는 것, 이 모든 게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 너머에 성공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도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탄생하잖아요. 나폴레옹 힐은 모든 역경은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기회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했어요. 불편한 상황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한 사람들도 많았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불편함을 수용하는 첫 단계는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워를 이건 나를 성장시킬 기회야로 바꿔보세요. 프레임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한 사람들이 더 높은 성과를 냈다고 해요. 불편함과 친해지는 방법은 점진적 노출이에요. 한 번에 큰 불편함에 뛰어들면 좌절할 수 있어요. 작은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대중연설이 두렵다면 가족 앞에서 시작해서 친구들, 그 다음 더 큰 그룹으로 확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함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불편함을 즐기는 단계까지 가면 무적이 돼요.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나는 거절당하는 걸 즐긴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거절은 다음 성공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니까요. 토마스 왓슨은 성공하고 싶다면 실패율을 2배로 늘려라고 했죠. 불편함은 성공으로 가는 티켓이에요. 불편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로 했다면 정말로 일어나고 100번의 영업 전화를 하기로 했다면 정말로 해야 해요.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불편함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당신도 오늘 작은 불편함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